동태탕 한 그릇이 만든 천생연분 분위기. 여러분,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요, 큰 고백이나 화려한 이벤트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사소한 순간, 딱 한 번의 식사, 딱 한 그릇의 국물에서 관계의 방향이 바뀌기도 해요.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동태탕 한 그릇이 만든 분위기. 그 한 그릇이 두 사람을 천생연분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왜 더 위험한지, 왜 주변 인물들의 감정을 한꺼번에 건드리는지, 그 미묘한 결을 오늘은 천천히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청자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 둘,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원래 저런 사이였나? 아니, 원래는 이렇게까지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이미 드라마는 판을 깔아놓은 겁니다. 따뜻함이 한번 들어오면요. 그 다음엔 반드시 그 따뜻함을 빼앗으려는 힘이 따라붙습니다. 드라마가 늘 그렇잖아요. 행복의 온도를 잠깐 보여주고 그 온도를 가장 아픈 방식으로 식혀버리는 것. 자, 시작해 볼게요. 그날의 공기, 원래는 차가웠다. 동태탕 장면이 로맨틱하게 보이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따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의 공기는 차가워요. 정확히는 차갑다기보다 조심스러움이 많습니다. 지은호는 요즘 사람의 온도를 먼저 느낀다고 했죠. 말보다 공기에서요. 인사도 어딘가 급하게 끝나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들고 웃음은 표정만 남고 마음은 따라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지혁. 지은호가 느끼기에 이지혁은 더 애매해요. 어제까지 다정했던 사람이 오늘은 아주 미세하게 거리를 둡니다. 말이 없는 건 원래 그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말이 없을 때의 온도가 달라진 느낌. 그게 지은호를 흔듭니다. 사람이 제일 불안한 순간이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멀어진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게 확실해진 것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을 때입니다. 좋아하는 걸까? 조심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를 정리하는 걸까? 지은호의 마음이 이 질문들 사이에서 흔들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동태탕이에요. 왜 하필 동태탕이었을까? 대부분의 드라마는 로맨스 장면에서 멋을 씁니다. 와인, 파스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조명, 음악, 테이블 매너. 근데 동태탕은요, 멋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생활입니다. 살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봄의 언어입니다. 동태탕은 예쁘게 꾸민 음식이 아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동태탕은 누가 먹는지보다 누가 준비했는지에서 감정이 생기거든요. 이 음식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 요즘 힘들지? 속이 차갑지? 말은 안 했지만 얼굴에 다 보여. 그러니까 이거 먹어. 따뜻해져. 말로 걱정되라고 하는 것보다 동태탕 한 그릇 내미는 게 더 직접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로맨스가 되는 겁니다. 고백을 하지 않아도,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밥상이 먼저 고백처럼 보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식탁 위의 거리, 한 숟갈로 무너진다. 처음 마주 앉았을 때는요. 둘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고 이지혁은 더 조심스럽죠.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건 둘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분위기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불편한 침묵이 있어요. 그리고 편안한 침묵이 있어요. 불편한 침묵은 숨을 참게 합니다. 편안한 침묵은 숨을 내쉬게 합니다. 동태탕 국물이 들어오는 순간 지은호는 숨을 내쉽니다. 아주 작게요. 그리고 그게 화면에 크게 잡히지 않아도 시청자는 알아차려요.
아, 지금 편해졌구나. 이지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라면 시선을 피할 타이밍에 그날은 시선을 한 박자 더 둡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한 박자는 엄청 큽니다. 말 한마디보다 큰 신호가 됩니다. 특히 감정선을 숨기는 인물일수록 시선의 한 박자가 관계를 바꿔요. 지은호는 그 시선을 받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풀리면 말투가 변하죠.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말끝이 길어지고 질문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원래 이런 거 잘 드세요? 그냥이요?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런 대화는요. 사실 별거 아닌데 분위기는 별거가 아닙니다. 분위기는 별거 아닌 말들이 쌓인 결과거든요. 천생연분 분위기의 정체는 생활감이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왜 시청자가 이 장면을 보며 천생연분을 떠올릴까요? 설레는 말이 오가서가 아닙니다. 둘이 손을 잡아서도 아니고요. 생활감 때문입니다. 동태탕은 데이트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끓여 먹는 음식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 둘 연애라기보다 같이 살아도 어색하지 않겠다. 저 둘 누가 봐도 한 집 밥상 같아. 저 둘 서로에게 편이 된 느낌이야. 이게 바로 천생연분의 분위기예요. 화려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어색하지 않음, 생활 속에서 나오는 편안함.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생활감은 관계를 빠르게 확정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변 인물들은 그걸 보면서 불안해집니다. 특히 누군가의 계획이 있는 사람, 혹은 누군가의 감정이 이미 끼어 있는 사람, 이 분위기를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 고성이. 고성이는요, 사람의 행복을 보면 기뻐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행복을 보면 계산부터 합니다. 저 행복이 내 판에 어떤 영향을 주지? 저 관계가 단단해지면 내 선택지가 줄어들지? 그리고 고성이가 제일 잘하는 건 따뜻한 분위기를 오해로 바꾸는 겁니다. 따뜻함을 그냥 두면 사랑이 됩니다. 하지만 따뜻함을 의심으로 바꾸면 사랑은 불안이 됩니다. 불안을 만들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동태탕 장면을 고성이가 본다면, 혹은 그 분위기를 전해 듣는다면 그는 이렇게 느낄 거예요. 지금 저 둘이 한편이 되어가고 있다. 저 분위기가 굳어지기 전에 끊어야 한다. 그래서 고성이는 다음 행동을 준비합니다. 직접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대놓고 반대하지도 않아요. 대신 아주 미세한 말 한마디, 아주 사소한 정보 하나, 아주 작은 오해의 씨앗을 심습니다. 요즘 둘이 자주 보더라. 둘이 있으면 분위기가 참 그렇지? 근데 너 그 사람 본심은 알고 있어? 이런 말은요. 증거가 없어도 사람을 흔듭니다. 특히 이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그 작은 말이 큰 파도처럼 들어옵니다. 박성재의 감정, 웃음 뒤에 남는 확인 욕구, 그리고 또 한 사람. 박성재. 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이죠. 그런데 절친이라는 관계는요. 가깝기 때문에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성재가 불편한 건 단순 질투만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확정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동태탕 같은 장면은요. 확정처럼 보이거든요. 둘이 웃고 떠드는 장면이 아니어도 둘이 조용히 국물 먹는 장면은 오히려 더 확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연애의 설렘이 아니라 연애 이후의 생활을 떠올리게 하니까요. 그래서 성재는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아무 일 아닌 척. 오늘 뭐 먹었어? 동태탕? 동태탕?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재가 동태탕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동태탕 집밥, 집밥 가까움, 가까움 내 자리 흔들림.
그래서 성재는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표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보다 눈빛이 먼저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지은호의 마음, 안심이 들어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지은호에게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가 안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심이 들어오면 사람은 마음을 줍니다. 근데 마음을 주는 순간 사람은 더 큰 불안에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상대의 작은 변화가 내 하루를 흔들기 시작하거든요. 동태탕 한 그릇으로 지은호는 이 사람은 나를 신경 쓰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들어오면 이제부터 지은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제 차가웠던 건 뭐였지? 그럼 오늘 따뜻한 건 뭐지? 그럼 나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하지? 이때 드라마는 보통 이렇게 갑니다. 따뜻한 장면 다음에 차가운 장면을 붙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흔들리죠. 아니, 방금은 천생연분 같았는데? 왜 갑자기 또 멀어져? 둘이 대체 뭐야? 그 질문이 터질수록 시청 지속은 올라갑니다. 드라마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지역의 다정함은 고백이 아니라 결심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 하나. 이 지역이 따뜻해졌다고 해서 그게 곧 직진 고백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이 지역은 감정이 커질수록 자기 마음을 더 숨기는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키고 싶어서 멀어지는 사람의 결을 갖고 있거든요. 따뜻해진 다음에 갑자기 선을 긋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은 차가움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가까워지면 너를 다치게 할 것 같다. 내가 흔들리면 너도 흔들린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이런 결심이 들어가면 따뜻한 동태탕 장면은 오히려 더 잔인한 복선이 됩니다. 따뜻했던 만큼 차가움이 더 아프니까요. 동태탕 장면의 진짜 핵심은 국물이 아니라 누가 떠줬는가.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꼭 봐야 하는 건요. 동태탕이라는 음식 자체보다 그 동태탕을 어떻게 주고받는지입니다. 그릇을 밀어주는 손, 국물을 먼저 떠주는 행동, 더 먹어 한마디. 이건 단순 친절이 아니라 관계의 위치를 정하는 행동입니다. 누가 먼저 챙기느냐, 누가 먼저 배려하느냐, 누가 먼저 상대를 내 사람처럼 대하느냐. 이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둘이 말은 안 해도 이미 시작했네. 문제는 그 의미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소문과 의심은요. 사실에서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럴듯함에서 커집니다. 동태탕은 그럴듯합니다. 너무 생활적이어서요. 주변 인물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한다. 따뜻한 분위기는요. 당사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빨리 눈치챕니다. 특히 질투가 있는 사람은 더 빠르고 특히 계산이 있는 사람은 더 빠르죠. 고성이는 냄새를 맡습니다. 성재도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강호 같은 인물은 사건 냄새를 더 예민하게 맡는 타입일 수 있어요. 둘이 뭐야? 왜 분위기가 달라? 뭐 숨기는 거 있어? 이 질문들이 쌓이면 관계는 더 이상 둘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태탕 한 그릇은 로맨스가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따뜻함의 대가, 드라마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한다. 드라마는요, 따뜻함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동태탕 장면처럼 천생연분 분위기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꼭 이런 흐름이 들어옵니다. 첫째, 누군가가 그 따뜻함을 보고 흔들린다. 둘째, 누군가가 오해를 만든다. 셋째, 당사자들이 그 오해를 해명하지 못한다. 넷째,
침묵이 커지고 관계는 어색해진다. 다섯째, 결국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상처받는다. 여기서 가장 약한 사람은 꼭 약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감정을 더 많이 준 사람, 지금 안심을 더 크게 느낀 사람, 그 사람이 더 위험해요. 지은호가 바로 그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이 무너지는 방식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변화다. 지은호는 큰 사건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작은 변화에 무너집니다. 어제와 다른 말투, 아까와 다른 표정, 방금과 다른 시선, 동태탕 장면에서 지은호는 따뜻함을 받았고 그 따뜻함 때문에 더 섬세해집니다. 그러다 이지혁이 다시 한번 거리를 두는 행동을 하면 지은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착각했나? 내가 혼자 의미를 붙였나? 그냥 동태탕은 동태탕이었나?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드라마는 감정을 깊게 파고들죠. 사람은요, 확신이 없을 때 가장 아픕니다. 이지혁의 침묵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못해서일 수도 있다. 이지혁이 침묵하는 장면이 많다면 그건 성격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이유가 생겼을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이런 구조가 자주 나옵니다. 말하면 관계가 시작된다. 관계가 시작되면 내가 감당해야 한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따뜻함 다음에 차가움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동태탕 장면은요, 단순한 로맨틱이 아니라 위험한 고요일 수 있어요. 시청자가 빠져드는 포인트,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불안한 장면.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유독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고백 장면은 드라마 같아서 마음이 덜 아파요. 근데 동태탕 장면은 현실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별거 아닌 밥 한 끼, 별거 아닌 국물 한 숟갈. 근데 그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날. 그날의 공기, 그날의 온도, 그날의 표정. 그래서 이 장면은 시청자의 경험을 건드립니다. 나도 저런 순간에 마음 줬었지. 나도 저렇게 안심했다가 무너졌었지. 드라마는 그 공감을 이용해서 다음 회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결론. 동태탕 한 그릇이 만든 건 연애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다. 정리해 볼게요. 동태탕 한 그릇이 만든 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방향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더 깊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이 천생연분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유는 둘이 특별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둘이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은 생활의 온도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온도 때문에 주변 인물들은 불안해지고 질투가 생기고 의심이 자라나고 단속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뜻함이 커질수록 흔드는 힘도 커집니다. 여러분, 동태탕은요, 속을 풀어주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날 동태탕이 풀어버린 건 속만이 아니었어요. 지은호의 경계가 풀렸고 이지혁의 침묵이 풀렸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잠깐 풀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천생연분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늘 묻습니다. 따뜻해진 마음이 진짜 사랑으로 굳어질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의심과 단속이 그 따뜻함을 가장 먼저 식혀버릴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회를 기다리게 만드는 질문을 하나만 남겨볼게요. 동태탕 한 그릇으로 시작된 한 팀 같은 온도는 지은호와 이지혁을 더 단단하게 묶어줄까요? 아니면 그 온도를 본 누군가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관계의 불을 꺼버릴까요?